사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수익금액하고 필요경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장부가 필요합니다. 장부. 그래서 장부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날짜 쓰고 뭐 내역 쓰고 금액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쓴 거를 제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출은 어떻게 하냐?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마지막으로 이제 장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장부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뭐 가계부 쓰고 용돈기 입장 쓰고 이런 거 거래 내역을 쓰는 거 있잖아요. 몇 월 며칠에 얼마 들어왔다, 몇 월 며칠에 얼마 썼다 이렇게 쓰는 게 장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거는 다시 요 종합소득세 설명드린 거 화면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 왼쪽에 종합소득액이라는 게 6가지 소득의 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 사업소득은 이상하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냥 사업소득 써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냐면 이 6가지 소득 중에서 일단 밑에 5가지 소득,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소득을 보면은 얘네들은 소득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소득을 계산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근로소득,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확정이잖아. 소득이 얼만지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았으면은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지. 계산할 필요가 뭐 있어? 연금 내가 뭐 한 3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연금 소득 30만 원이지 뭐 계산할 게 뭐가 있어요? 이자 마찬가지고 배당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업소득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업소득은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장사를 하는데 100만 원이야 매출이. 그러면 내가 얼마 벌었냐 하면은 모르잖아요. 100만 원을 팔기 위해서 내가 뭐 한 20만 원만 썼으면 나는 80만 원을 번 거지만 100만 원을 팔기 위해서 한 300만 원 썼다. 근데 100만 원밖에 못 팔았다. 그러면 나는 200만 원 까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업소득은요 계산도 해야 되고요. 얘는 심지어 마이너스도 나와요. 마이너스 200만 원도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소득들은 마이너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 계산이 필요한 건데 그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사업소득은 이렇게 계산해라 라고 해서 총 수익금액은 아까 그 수익금액 말씀드린 거 다 합친 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합친 거 예를 들면 매출액 같은 걸 다 합친 거죠. 매출액보다는 좀 더 많겠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사업할 때 쓴 돈을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총 수익금액이랑 필요경비라는 용어도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수익금액하고 필요경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장부가 필요합니다. 장부. 왜냐면은 이제 장부라는 게 몇 월 며칠 날 얼마 들어왔다, 몇 월 며칠 날 얼마 썼다 이걸 쭉 쓰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1년 동안 쭉 쓴 다음에 이거를 그냥 취합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중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거 중에서 들어온 돈 얼마인지 쫙 더하면 그게 총수익금액이 되는 거고 쓴 돈 얼마인지 싹 더하면 그게 필요경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써서 사업소득을 계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장부를 내가 막 노트에 적어가지고 내면은 국세청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국세청에서 사업소득 신고할 때는 이런 장부를 쓰세요 하고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복식장부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업소득은 원래 장부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가 장부를 안 썼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국세청이 대신 써줄 수도 없고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는 말 그대로 이제 추정해서 계산한다. 수익금액은 대충 뭐 매출액 카드 매출이랑 현금 영수증 매출이랑 막 세금 계산서랑 이게 잡히니까 그 매출을 기준으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경비율이라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경비율엔 이렇게 2가지가 있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예를 들면 음식점은 90%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이 뭐 한 1억이다. 그러면 90%를 비용으로 잡겠다. 그래서 9천만 원 비용으로 잡아서 나머지 1천만 원 1억에서 9천만 원 빼서 1천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잡겠다. 뭐 요런 겁니다. 기준경비율은 조금 복잡하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따로 설명해 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부로 계산하는 거 2가지,
추계로 하는 거 2가지. 근데 내가 이 중에서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는 장부로 해야 되는데 장부 안 썼을 때는 추계 신고하는 거고 그러면 가산세가 붙는 거고요. 그리고 장부를 신고할 때도 아까 신고 유형에서 보여드린 대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둘 다 할 수 있지만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장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장부는 어떻게 쓰냐? 장부 제가 다 해놨죠. 그래서 장부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날짜 쓰고 뭐 내역 쓰고 금액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쓴 거를 제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출은 어떻게 하냐? 소득세 신고할 때 먼저 간편장부는 요게 간편장부입니다. 이게 실제로 종합소득세의 간편장부 신고서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그러니까 총수익금액이랑 필요경비 구해서 이거 빼면은 그게 사업소득이라 그랬잖아. 그 명세서 쓰는 게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요걸 가지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 요거 2개 빼면 소득금액이라 그랬잖아. 요거 계산하는 거를 이제 내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장부를 1년치를 다 써놨으면 그 중에서 매출액만 싹 뽑아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 그 다음에 매출액 말고 뭐 세액공제 받고 이런 것들 기타 수익금액을 여기다 쫙 적어. 그 다음에 이거 2개를 더하면은 그게 수익금액이 되는 거죠. 되게 쉽죠?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익금액이고 비용 쓴 거, 필요경비도 마찬가지로 뭐 밑에 그냥 되게 많은데 그냥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급여 준 거 여기다 다 적어. 1년 동안 준 거 합계 금액을 적어요. 그 다음에 뭐 임차료 낸 거, 월세 낸 거 다 적어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여기 써.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뭐 기름값 쓰고 뭐 쓴 거 다 여기다가 합쳐. 그냥 1년치를 써. 그리고 뭐 광고비 쓴 거 이런 거 뭐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린 건데 그 외에 뭐 매입한 거 뭐 다 써요. 이거를 다 합치면은 필요경비 합계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사업소득은 총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라 그랬잖아. 그래서 위에 합계금액하고 밑에 합계금액을 빼면은 그게 이제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른쪽에 적는 건데 어떻게 적는 거냐면 오른쪽 서류에 총수익금액 여기다가 아까 왼쪽에서 쓴 거 수익금액 쭉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 필요경비 쭉 적는데 여기 뭐 세무조정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세법에 맞춰서 이제 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건데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은 밑에 이제 요 2개 뺀 거, 그게 이제 소득금액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일일이 취합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되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엑셀에 쓴 다음에 요 부분에 요 간편장부 개정 과목이라고 한 거. 그러니까 개정 과목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서류를 제가 엑셀로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출력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있죠. 아까 매출액, 뭐 급여, 뭐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개정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정 과목별로 이제 취합을 하는 거니까 내가 엑셀에다가 돈 쓴 다음에 이 개정 과목만 쓰면 돼요. 개정 과목은 여기 간편장부 양식에 있는 파란색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거를 쓰면은 여기에 있는 금액들이 일로 싹 더해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죠,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싹 더해지면은 이게 실제 제가 2020년에 자모 사업한 거 회계장부거든요. 요건 제가 2021년에 신고하면서 다 올려드렸었잖아요. 그거 다시 가져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1년 동안 쓴 거 다 합치니까 매출액이 6,800만 원이었고 기타 수익금액 뭐 세액공제 받고 한 게 62만 원이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이제 수익금액 합계가 6,874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금액을 여기다가도 쓰고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비는 그럼 어떻게 썼냐? 뭐 급여 뭐 1,100만 원 쓰고 접대비 11만 원 쓰고 감가상각비 1,400만 원 뭐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 합치니까 필요경비 합계액이 4,100만 원이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빼주면은 6,800만 원에서 4,100만 원 빼면은 2,690만 원이더라. 이렇게 해서 요게 제 사업소득이 돼서 저는 요걸 가지고 이제 소득신고를 한 거죠. 요게 간편장부고요. 그 다음에 복식장부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복식장부는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복식장부 신고서 양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방금 봤던 이 간편장부 양식도 이것도 사실은 손익계산서예요. 손익이 계산이 됐잖아. 그게 손익계산서지. 얘도 손익계산서인데 형태만 좀 다른 거고요. 간편장부하고 큰 차이는 뭐냐면 개정 과목이 좀 많은 거야. 아까 간편장부에는 개정 과목이 2가지밖에 없었잖아. 매출액은 2가지, 뭐 필요경비는 20가지 정도였는데 복식장부 보면은 이 수익금액에 대한 개정 과목이 지금 되게 많아요. 여기 뭐 한 7가지
여기 한 10몇 가지 있죠. 20가지 되죠. 그 다음에 필요 경비에 대한 개정 과목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게 많은데 똑같아. 그냥 돈 쓴 거를 뭐 상품 매출, 뭐 접대비 뭐 이렇게 쓰면은 그 금액이 다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요 파란 거 들어온 돈 수익 금액에서 빨간 거 필요 경비 요걸 빼면은 요게 나오죠. 당기순손익. 용어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당기순손익이 결국 사업소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거다. 그러면 요건 장부로 어떻게 쓰냐? 요것도 제가 올려드린 아까 그 장부에서 이제 아까 요 빨간색 여기 간편장부 개정 과목을 쓰면 간편장부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랑 상관없이 이제 여기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복식장부 개정 과목 쓰는 데가 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거래를 다 2개로 쪼개야 돼요. 차변, 대변 해가지고 쪼개는 거는 살짝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제일 재밌거든요. 요거를 쪼개 놓으면은 이제 각각의 계정 과목을 쓰면은 그 계정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똑같은 장부에 복식 장부를 보면은 이제 손익계산서 보면은 자 매출액 6,800만원 똑같죠 간편장부랑.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 6,200만원 합쳐서 이제 총수익 금액은 이렇게 합계 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은 이제 판관비가 4,100만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없어. 그래서 합치면 요거 4,100만원이고 그래서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면은 당기순손익 2,600 얼마 이렇게 나오죠. 아까랑 금액 똑같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장부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복식장부로 신고할 때는 손익계산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도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무상태표도 계정 과목만 다 넣으면은 이렇게 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저희 사업장의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서 신고했던 그 양식이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만들어지게 해놨으니까 입력만 해주면 돼요. 홈택스 들어가서. 장부는 제가 정리해 놓은 거에 회계 1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사용법을 제가 간편장부는 정말 쉬워요. 그냥 요거 영상 하나 보시면 15분 정도 되는데 요거 하나 보시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식장부 쓰실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개념이 좀 있어요. 특히 요거 2번에 정리해 놓은 분개하는 방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계정 과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회계 8요소 이런 거 있거든요. 자산, 자본, 부채 이런 수익, 비용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복식장부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3번, 4번은 제 장부 쓰는 거 예시니까 보시면서 좀 따라서 해보시면 어렵진 않을 거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국세청 소득세 신고 양식에 맞춰서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소득세 신고도 가능하고요. 근데 뭐 소득세 신고보다도 회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를 좀 잘 풀어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뭐 사업을 하던 아니면 나중에 뭐 투자를 하시던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재무제표가 결국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뭐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고 근데 이거를 공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장부를 쓰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장부 어차피 사업장 장부는 필요한 거니까 쓰시면 좋고 아니면 사업 안 해도 내 가계부를 또 돈 들어오는 거는 매출액으로 쓰고 돈 쓰는 거는 뭐 적당한 계정 과목으로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보시면 내 자산 관리하기도 되게 실제로 좋고 회계 공부도 되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전국민 교양 과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본주의 시대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니까 뭐 많이 관심이 없으신데 어렵게 느끼시기도 하고 근데 회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제가 이거를 2019년부터 공유를 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이용하시면서 이제 발전시켜 온 거고 그 중에는 60대 이제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직접 이렇게 저렇게 쓰셔서 세금 신고 하신 분 중에. 그러니까 마음만 열면 누구든 할 수 있다. 하실 수 있고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회계라는 게 중요한 거고 모두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회계 2번에 보시면 제가 저희 장부를 2020년까지 다 계속 공유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요거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음식점하고 카페하고 오락실하고 뭐 이쪽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하는 건 올려드렸고 제가 무인 카페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회계 장부는 이번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무인 카페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했으니까 재작년에 오픈해서 작년에 풀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부 정리해서 그걸로 홈택스 신고하는 거 올해 바뀐 것도 좀 정리할 겸 해서 무인 카페로 보여드리고 장부를 가지고 장부 정리하면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5월 초에 장부 한번 준비해가지고 장부도 보여드리고 2025년형 홈택스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